베이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와 함께 이사할 때 꿀팁들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라는 것만 결정하지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이제 곧 이사철이 다가오잖아요. 바로 이사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내가 해야 할 일들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엄지맘처럼 아이와 함께 이사하시는 우리 엄지마마님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이사하실 수 있는 아이와 함께 이사하기 꿀팁까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사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사 업체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한 군데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견적을 여기저기서 좀 비교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어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서비스들을 이용하셔서 이사 업체를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는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사 업체 견적을 신청하시면은 업체들마다 이제 시간을 맞춰서 우리 집에 방문을 해서 방문 견적을 내주실 거예요. 물론 방문 견적을 한다라고 해서 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가구의 개수나 아니면 투입 인력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업체들에서 방문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전에 불필요한 폐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처분해 두시는 게 조금 더 견적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지맘도 이사하기 전에 업체를 세 군데를 알아봤고요. 정말 견적이 가장 싼 곳부터 가장 비싼 곳까지 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무조건 가격이 싸다라는 것만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 가격이 산출된 내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삿짐 센터에서 견적을 낼 때에는 이렇게 견적서를 들고 오는데 체크를 하는 항목들을 보면은 주로 방마다 어느 정도 부피의 어떤 가전이나 가구들이 있는지 개수를 파악하고요. 이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이사 때 이용할 차량이 5톤인지 6톤인지 몇 톤 차인지 그 차량의 크기 그리고 이사하는 집과 이사 가는 집이 사다리차가 이용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포함해가지고 견적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견적서를 보시면서 특히나 확인하실 거는 견적서 아래에 특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지맘은 이제 내역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아기 짐을 별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비닐 포장을 따로 다 소포장을 해줍니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러한 내용이 없는 곳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은 정말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이사하시는 분들이 목장갑을 끼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 짐은 좀 미리 저도 비닐에 미리 위생 포장을 해두겠지만 또 별도로 이삿짐에서 또 섞이지 않고 별도 좀 청결하게 포장을 해주는 거를 저는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삿짐 업체가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이 결정이 되셨으면요. 덜컥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요. www.허가이사.com 들어가시면은 이 이사 업체가 허가된 곳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서 체크해 보시고 허가된 이사 업체인지 안전한 곳인지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폐가전 가구를 미리 좀 처분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버리면서도 돈을 버는 바로 중고 거래가 있겠죠. 엄지맘도 몇 가지 우리 애기 안 쓰는 용품들은 중고 마켓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냥 10,000원, 5,000원, 2,000원 하지만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버니까 또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처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벌면서 처분하진 않지만 최소한 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폐가전 수거하는 곳들, 업체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수거해 가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다 수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곳에서도 좀 쓸만한 것들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돈 주고 처분하는 겁니다. 바로 동주민센터 가셔서 폐기물 딱지를 미리 구매하셔가지고 이사 가는 날 짐을 내려놓으시면 딱지를 붙이시면 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실에 말씀하셔가지고 스티커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까지 요즘은 방문하지 않고서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이사가는 일시가 정해지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이 엘리베이터를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짐을 계속 싣고 오르고 내리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도 이용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사에 대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사하기까지 2, 3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시가스 전입 전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엄지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던 전셋집이 빌트인이 가스레인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기사님을 불러서 가스를 자르고 이러한 필요가 없었고요. 다만 그날 사용한 것까지만 제가 정산을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사 가는 날 아침에 계량기 사진을 찍어서 정산을 했고요. 이사를 들어가는 전입하는 곳에는 역시 빌트인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신축이다 보니까 이 가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결 호수가 어떤 타입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역시 그 가스 호수줄은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도 끊고서 가져갈 수 있는 소유권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거는 집주인분과 논의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사 가는 날까지 여러분이 이용요금 정산하셔야 되는 건데요. 도시가스,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 계량기 체크하시고 이렇게 안내드리는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요금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V나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미리 좀 전화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사를 저처럼 이렇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무래도 기사님들도 더 배치가 더 많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전화도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여러분이 이사 날짜 정해지시면 그 날짜 확정 일자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예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에 미리 신청해 두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물을 사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TV,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미리 신청을 해두지 않아서 며칠 동안 못 쓰고 TV도 못 보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꼭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입주 청소 하셔야 되잖아요. 요즘에 특히 신축으로 들어가는 곳들, 그리고 오래된 구옥으로 입주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입주 청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엄지맘도 입주 청소를 견적을 여기저기 받아봤는데요. 보통 평균 평당으로 계산을 하고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평당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맘 같은 경우 30평대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견적서가 30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었고요. 직접 혼자 해야지라고 하기에는 특히나 신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준공 청소만 된 상태라서 이 구석구석에 미세한 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금속들도 많이 나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꼼꼼하게 며칠 동안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입주 청소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더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입주하시기 전에 핫하게 알아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베이크아웃에 대해서 아시나요? 베이크아웃은 건물이 지어질 때 우리가 사용되는 이런 시멘트나 페인트나 각종 건축 자재물들이 그 안에 있던 유해 성분들이 열이 가해지면서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입주하기 전에 미리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을 베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되었을 때에는 특히나 기관지와 모든 신체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아토피나 알러지나 두드러기, 두통, 구토, 성장 장애 이런 각종 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이 베이크아웃 방법을 여러분이 꼭 알아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베이크아웃 방법도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SNS마다 베이크아웃에 대해서 시간이나 아니면은 온도를 조금씩 다르게 기재를 해 놓았는데요. 엄지맘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좀 가장 추천드릴 만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크아웃 방법은요. 첫 번째, 집안의 가구장이나 아니면은 수납장들 이런 거는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모두 이중창으로 꼭꼭 닫아서 이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 닫아줍니다. 난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꽝꽝 닫아서 새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가 되게끔 40도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이런 벽지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울거나 열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40도 이상의 더 높은 온도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온도를 맞춰 놓으시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계속 온도를 높여서 유지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전체 열어서 환기를 해두시고 다시 또 문을 닫고 또 열을 가하고 이 과정을 한 번을 해서는 안 되고요. 4-5번 정도, 특히 5번 이상 반복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 가는 집이 가까우면 모를까 멀면은 이렇게 방법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환기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하루 종일 한다라고 해도 2번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최소 한 번 이상은 해야지 조금이라도 성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여러분들 꼭 필수적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엄지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사 가는 곳이 가까워서 오후에 가서 한번 하고 저녁에 가서 환기시켜놓고 끄고 그리고 다시 다음날 또 가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3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입주하신 이후에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내 가구나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부득이하게 이럴 수 없었다라고 하시면은 입주 후에 여러분들이 온도를 높여두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 바깥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이게 온도가 높여져서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환기를 시켜놓고 또 아이와 함께 밖에서 1-2시간 산책을 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것이 바로 가구 배치도입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이사를 할 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삿짐 센터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놔요? 이건 어디에 둘까요? 물어보시지. 나는 애기 챙기랴 뭐 하랴 바쁘지. 아무리 부부가 함께 한다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지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측을 해서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실제 가서 실측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무슨 가구를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그 당일에 현관에다 붙여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삿짐 센터 중에 한 분께 전달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방마다 이거를 배치도를 다시 그려가지고 방 입구 문짝에다가 붙여 놓으신 다음에 제가 아이를 보다 보니까 빨리빨리 소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도면과 가구 배치도를 좀 방마다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모르시는 거는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도 편안하고 이사하시는 이삿짐 센터의 직원분들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이 중개사 수수료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영수증도 꼭 잊지 마시고 챙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기존의 집으로 계속해서 우유나 계란이나 아니면은 어떤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배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소 이전 신청해 주시고 우체국에 가서 여러분이 전입 이후에 주소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우편물이나 꼭 받아야 되는 고지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전집이 아니라 입주한 새 집으로 오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와 함께 이사할 때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엄지맘도 웬만하면은 아이를 맡겨놓고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참 날을 골라도 그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하는 날에 아무도 우리 아기를 봐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이사하자라고 했는데 엄지맘 집에는 또 고양이 2마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양이들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계속 이 어딘가에 작은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고 낯선 환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정말 제가 고양이의 아기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는데 아이와 함께 이사하실 때 반려동물과 함께 이사하실 때 기억하실 건 딱 2가지입니다.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잘 맞추시면 되고요. 2번째는 이 아이들이나 강아지 혹은 고양이 반려동물들이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자기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이사할 때 꿀팁들 좀 몇 가지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이에요. 이사 시간을 고려하는 건데 대부분 이사 업체가 오전에 짐을 싸서 오후 4시쯤에 이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애기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 먹어야 되죠. 간식 먹어야 되죠. 점심도 먹어야 되죠. 또 오후 간식도 먹어야 되죠. 계속 먹고 싸고 중간에 낮잠 시간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어디 누울 곳도 없고 뭐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좀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이사를 하실 때에는 아이가 먹을 만한 간식이나 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아직 이유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유식 따로 좀 별도로 챙기셔가지고 이사하시면은 전자레인지 바로 꽂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데워서라도 여러분이 바로 아이에게 끼니를 놓치지 않도록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이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기가 일어나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낯선 사람이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아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일찍 재우기 작전. 네. 일찍 재워서 다음날 아침부터 좀 아이가 최상의 컨디션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2번째는 이제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을 좀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갖고 노는 장난감 몇 가지를 별도로 챙기셔서 차에 두시면은 차에서도 갖고 놀 수 있고 또 집이 한쪽 방이라도 정리가 되면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갖고 놀 수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짐 안에 이게 섞이지 않게끔 별도로 좀 챙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꿀팁! 엄지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장난감을 준비해놨어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장난감보다는 새로운 장난감일 때 그 흥미의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장난감을 준비해 두었고요. 또 특히나 미끄럼틀이나 이러한 것들, 몸으로 놀 수 있는 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한동안은 정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미리 이전 집이 아니라 그 이사할 집으로 날짜에 맞춰가지고 배송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다음으로 중간에 낮잠 시간이 발생을 하는데요. 차에서 엄마가 안고 재우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미리 이삿짐 센터에 이 직원분들께 말씀을 하셔서 아이가 중간에 좀 낮잠을 자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안방에 짐 먼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한 공간만이라도 좀 아기가 조용하게 아늑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걸 추천드리고요. 이 공간에 이제 아이와 함께 친근한 반려동물들도 같이 좀 풀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삿짐이 정리되는 동안에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사람들 하고 먼지 많이 일어나는 데 있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는 근처 산책을 하거나 근처를 좀 놀이터에 가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실내에 마음껏 들어가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집 주변에 뭐 산책로나 놀이터나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좀 아이와 함께 탐방해보는 시간으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맘도 당일에 뭔가 밤을 새서라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완벽한 정리에 대한 게 좀 마음이 큰데 아이와 함께하는 이사에서는 엄마도 아빠도 좀 내려놓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는 했지만 당일에 다 정리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살면서 아이가 잘 때 혹은 어린이집 갔을 때 중간중간 조금씩 정리해야지 천천히 정리해야지라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갑자기 바뀐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얼른 빨리 깨끗해지는 내 집보다는 우리 아이가 좀 빠르게 이 집에 적응하고 편안하게 환경에 적응해서 잠도 자고 놀 수 있도록 아이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이와 함께하는 이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사 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와 아이와 함께 이사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요 아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꿀팁들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